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듯이 최근 민주당 김한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하고 훈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겐 김한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기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워낙 바쁘시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함께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저랑 친구처럼 보이는 슈퍼 동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한 데다가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마음과 실천이 그의 최고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애정도 느껴져서 너무나 든든했는데요. 저는 이런 분이 장차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험지에 출마를 해서 또 고군분투를 했었는데 이런 멋진 사람이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고 서폿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게다가 김용민 의원도 있죠. 어제는 김호수 후보 청문회에서 조수진 씨를 향해 뼈를 때리기도 했는데 특히 유상범 씨 관련해서 PPT를 띄운 게 압권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정관비리 의혹 영상을 재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명예훼손하면 김용민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다 까뒤집어서 비난해도 받아들일 거냐? 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 제가 고발됐다는 이유로 수사받을 사람이 많다고 얼마나 얘기했냐?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죠. 특히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도 툭 하면 조수진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얘기하는데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육성을 들어보면 이런데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 하시는데 그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핵심은 이렇게 PPT를 대놓고 띄우고 유상범 씨의 저런 만행에 대해서 낱낱이 대중들에게 전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저쪽을 저격한다, 공격한다고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것에 있어서 대놓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또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유상범 의원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후로 국민의힘은 깽판을 쳤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수진 의원이 먼저 도발했는데 기사는 김용민 의원이 덤터기 쓰는 것처럼 해놨다. 조수진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 드문 정도가 아니라 탑클래스 아니냐? 계속 저렇게 막말만 하는데 국회의원이 됐으니 이 얼마나 능력자냐? 저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재산신고 누락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억대 재산신고를 어떻게 누락할 수 있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질의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8시 반부터 갑자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수차례 설득을 통해 유감 표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청했지만 국힘은 일방적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전체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 시절 전관 변호사로서 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법적 자문을 하는 내용으로 검찰개혁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정관예우 근절을 위한 질의였던 겁니다. 이 과정에 막말 조수진 씨가 또 등장하죠.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한테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고 심지어 다른 의원들도 발언권도 없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고성을 내면서 그래서 상호 간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김용민 의원한테 일방적 사과 요구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후로 회의 속기를 위해 국힘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쌍방 사과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국힘이 이걸 일방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4시간 가까이 청문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진중권 씨가 또 끼어드네요. 그냥 이슈만 있으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본인 목소리 한 줄이라도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은 멍청해도 착하지만 김용민은 멍청한데 사악하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진중권 씨를 비판하고 있네요. 진중권 씨는 그럼 멍청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나쁜 놈인 거냐? 이외로도 최성희 측에 왜 2천만 원을 줬는지, 부인 장모 의혹엔 왜 침묵하는지 선택적 분노, 선택적 논평이야말로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낄끼빠빠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다음 소식인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아주 든든한 의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풀더라.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논란을 지적한 건데요. 국민이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거나 범행 관련 질문 받을 때 갑자기 휴대폰을 없애버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증거 인멸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사유로 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김호수 후보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는데 왜 그러면 룸살롱 접대 검사라고 징계 대상에 돼 있거나 기소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갖다 버리고 나서 없다고 저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한동훈이 통화 내용을 감추기 위해 비밀번호를 아직까지도 풀지 않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20자리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김봉현 접대 검사들과 윤석열 그리고 최측근인 한동훈,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검찰이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최강욱이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동훈 씨는 녹취록과 같은 대화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후로 녹취록이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지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유시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무슨 정의의 사도가 돼 있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윤석열이 공정상식 정의를 외치는 걸 전 도무지 눈뜨고 볼 수가 없고요. 게다가 최강욱 대표가 김기현 씨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또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김기현 씨가 대통령에게 뜬금없이 장관 교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건데 야, 도대체 김기현 씨는 무슨 권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로는 전 세계를 통일시킬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윤건영 의원은 김기현을 향해 제1야당 대표 수준이 한심하다, 잘한 건 좀 인정해라,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죠.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을 보여줬다는 거고 참 한심하다고 지적을 당하기도 했는데 김기현 씨는 그냥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성과도 평가절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보수 타령을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모든 걸 대통령 탓이라 하면 속이 시원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알기 쉽고 간략하게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